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을 통해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자신의 학생부 평가와 함께 전문가분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 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신의학개발연구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졸업생입니다. 내신 살펴볼까요? 내신 주요교과 평균 3.27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자, 2018년 6월 모의고사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비교과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학급 캠페인 부원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91시간, 독서는 총 33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생물탐구반 청소년 적십자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화학경시대회 동상외 14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약개발연구원을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가 국민대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개발연구원을 희망하는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화학 시간에 약에 대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약사의 꿈을 키웠는데 그 당시 뉴스와 기사가 많이 났던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료제 없는 질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서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주요교과 내신 평균이 3등급대고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국민대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조미정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3.86등급, 수학 3.2등급, 영어 3.17등급, 과학은 2.94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3.27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에서 3,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요. 수학은 3, 4, 2.5, 3, 3.5 등으로 등락, 영어는 4, 3, 4, 2등급으로 등락, 과학은 3, 2.2,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자, 조미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의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졸업생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수영과 주요교과 평균 등급이 지금 3.27등급이고 과학교과 성적이 다소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를 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주요교과 평균 등급이 1학년 1학기 때 3.5, 1학년 2학기 때는 3, 또 2학년 1학기 때는 3.5에서 2.96, 3학년은 3.45에서 3.18, 즉 1학기 때에 비해서는 2학기 때 성적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3, 4등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졸업생이지만 개인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고요.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들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부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학업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이라든가 독서 활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이해력이 매우 빠르고 계산 능력과 수학적 이해력이 높다. 그리고 수학을 즐긴다라는 선생님의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수학적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2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선생님들이 어떤 의미로 수학을 즐긴다라고 하셨을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제가 수학 교과에 대해서 성적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친구들의 물음을 잘 해결해주고 네. 거기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된 것처럼 나뭇가지를 수열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선생님께서 문제풀이를 이제 자원을 학생들을 구하면 먼저 나서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 모습을 보시고 즐긴다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구체적으로 잘하는 거 네, 보니까 네, 정말로 네. 수학을 재밌게 공부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이나 생명과학의 기록들을 좀 보면요. 우리 친구의 탐구 의지와 호기심이 많고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필요한 인재사항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된 활동에 대한 근거도 좀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구체적으로 담아주면 좋겠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신약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의 촉매나 효소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효소라는 게 산업 분야라든가 또는 의학 분야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기사를 한 접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소화기 질환이나 또는 소화기 관련 부분 그런 기관의 수술 후에 이상 증상을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네.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그런 성분으로 구성을 해서 소화 효소를 좀 더 개선시킨다고 들었고, 네. 그리고 혈전 분해 효소라고 해서 이제 혈전에 직접 작용해서 하이브린을 이제 용해시켜서 이제 담배 분해 효소제를 산업에 이용한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 친구가 잘 알고 있는데 보면 면접 대상자가 되면 굉장히 말을 참 강점을 잘할 것 가지고 같아요. 있는 네, 그런 네.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수시 지원 가능한 희망대학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교과 부분은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우선 성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희망대학에 대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국민대회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에는 응용화학과로 12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노 소재 전공하고 바이오의학 전공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바이오의학이 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교과 비중이 다소 좀 높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들이 2.1등급인데 최하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는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광운대는 16명 모집 화학과입니다. 평균 커트라인의 차이나 그다음에 커트라인과 평균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3등급 이내이면 합격이 가능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니신보다 우리 친구의 수상 실적, 창체 활동, 색특, 독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하대고요. 인하대는 전년도에 20명 모집인데 올해는 14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좀 커트라인에 상승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단계 통과만 되고 나면 최종 선발까지는 좀 성적대 형성 라인이 4등급 때도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가천대 학석사 통합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전에 면접이어서 우리 친구는 이 전형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조금 70%컷 정도가 2.7등급 정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대는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인하대하고 면접 보는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점점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진학 1순위 대학이 국민대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이거든요. 윤상현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과학 관련 수상 기록이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비록 이제 등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화학, 그다음에 또 생물, 이제 생명과학이죠. 지구과학 이런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수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아울러서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조민정 선생님 분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른 교과에 비해서 이제 과학 성적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동아리 활동도 이제 장점이라고 제가 이제 좀 꼽아봤는데 이유는 그 동아리 활동을 좀 여러 개 했습니다. 이제 요즘 뭐 정기 동아리 외에 이제 자율 동아리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년에 한 2개, 3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 관련 활동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아리 활동이 이제 뭐 정성적인 기록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 분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양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을 놓고 보자면 조금 이제 구체적인 또 우리 학생의 개별화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 우리 학생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면 아마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독서 기록입니다. 이제 33권을 읽었거든요. 꽤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1학년 1학기 독서 기록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이제 좀 빠져 있었는데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총 33권을 읽었는데 독서의 분야가 좀 편중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분야 고르게 좀 읽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인 과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독서 기록도 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학생의 관심, 그다음에 또 수상 기록, 그다음에 또 과학의 교과 성적 이런 부분들과 이제 아우러져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성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상 기록 중에 봉사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모범학생 표창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수상 기록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의 인성을 좋게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뭐 과세특 기록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 종합 의견을 나타나고 그래서 쭉 누구라도 이제 학생부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 학생이 좀 착한 학생이다. 또 성실하고 또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인성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장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한 점을 좀 꼽아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기록이 다 완성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라고 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우리 학생이 나중에 이제 자소서나 기타 서류를 꾸밀 때 조금 더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으로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우리 학생이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은 여러 부분에서 좀 입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이제 신약 개발 연구원 또는 뭐 약사 이런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구체적인 진로 활동 이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좀 해왔다는 느낌, 그다음에 또 심화된 학습 경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록, 학생부 기록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자소서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그 약사, 그다음에 또 신약개발연구원 이렇게 이제 유사한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독서 기록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도 좀 많이 했고 과세특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심화된 우리 학생의 관심을 심화시켜 볼 수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가 또는 연구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좀 의미 있는 활동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과학 체험전을 운영하면서 허브나 이제 화학 시약들을 이용해서 모기 퇴치 스프레이나 버물리를 만드는 실험과 이런 것도 진행했었고 이제 동아리원들과 계획해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지금 우리 학생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만 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자소서 뭐 1번, 보통 이제 2번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2번 쪽에다가 기술을 해주면 아마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2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담임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부분인데요. 또래 상담부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실천한 활동 중에서 화해의 날 행사를 통하여 화해의 기술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인간관계 회복의 중요성과 기술을 익혀서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라는 이런 구절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성격으로 보자면 동아리 활동에 이제 기록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된 이유인지 종합의견에서 담임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뭐 사실 여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동아리 활동에 이제 2학년 때 또래 상담부 활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기록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부서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또 이제 종합의견을 통해서 개별화된 기록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활동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3학년 과세특 기록에도 또래 상담 활동 기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의 봉사활동 중에서 외부 학습 지도 관련 봉사활동이 있었고 또 이제 모범학생 표창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학생의 인성 부분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소서 3번이 이제 보통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자소서 3번의 어떤 컨텐츠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좀 차별화된 내용을 기록한다면 자소서 3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유석용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 카드입니다. 6장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학생이 추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학생은 첫째로 지금 2016년도 2월 달에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준비한 내용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한 상태라 수능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수시에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6회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또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학생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 부분에서 영어 성적이 뛰어난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학생부 기록상에서 수상 경력에 보면 제1회, 2회, 3회 버케 마스터 선발대회에서 2등, 2등, 1등을 이렇게 수상을 했어요. 이 대회가 영어 대회죠? 네, 영어 대회입니다. 학생 영어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하나요? 보통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도 상당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유석용 선생님은 아주대 화학과 에이스 전형, 윤상영 선생님,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조미정 선생님, 한양대 에리카 분자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아주대 화학과 에이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이제 조 선생님과 윤 선생님께서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을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학생은 어쨌든 1단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에서도 1단계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세특이나 그다음에 교과서 성적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기소개서가 다른 학생과 좀 개별화돼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야 결국에는 이제 면접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방금 들었다시피 1단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이 이제 평균 내신이 3.27이에요. 대학교가 제공하는 성적은 추정 등록자 평균이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조금 이하의 성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서류 부분과 자기소개서 부분이 되어서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가 된다면 아주대 화학
학과 에이스 전형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4배수로 서류 100%로 4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50%와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른 대과에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로 일반적으로 이제 3배수를 모집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면접 비율이 2단계 면접 비율이 50%입니다. 보통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면접 비율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1단계의 어떤 통과 가능성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면접에 대한 능력이 좀 있을 거다. 아까 조민정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아마 보셨을 텐데 면접 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런 두 부분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 그 합격자, 대학에서 발표한 상위 70%의 교과 성적이 3.3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우리 학생이 가천대학교에서 다른 학과를 좀 희망했었지만 그 학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제가 학과를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전혀 연관성 없는 학과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학과를 좀 바꿔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자소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소서 작성과 면접 대비를 충분히 잘 해낸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민정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에리카 분자생명과학과 학생부 종양 1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른 전형에서 면접 잘 치르시고요. 네, 이 전형은 원서 접수만 하고 나면 아마 합격 발표 때까지는 다른 걸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고요. 11명을 선발합니다. 최저 기준은 없고요. 추천을 할 때 이 종합평가의 그 평가의 항목을 보면 학업 성취도나 적성, 인성 이제 이 부분들을 평가하거든요. 우리 친구가 학생부 곳곳에서 이런 역량들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뭐 다른 거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지금 자신의 학생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과나 진로 관련 수상 실적, 독서, 뭐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리신 평균 등급이 4.2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는 큰 내신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레인보우 학과라고 한양대 에리카가 7개의 전공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자생명과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 합격이 되면 4년 반액 장학금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어주는 학과를 가게 되면 나중에 취업에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제가 대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정말 많은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